깊은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다리 근육을 꽉 조이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 때문에 잠에서 깨어본 적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년간 의사 생활을 하고 퇴직을 앞둔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60%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80%까지 이 문제를 겪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겨버리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야간 다리 경련, 즉 다리에 쥐가 나는 문제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와 딱 1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의 진료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딱 10분만 집중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지 않고 편안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시고 개운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왜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며 관찰한 바로는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특히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불균형을 이루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약물 복용이나 식사량 감소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네 번째는 탈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줄이려고 저녁에 물을 적게 드시는데 이로 인한 경미한 탈수가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순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새벽에 종아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예요. 남편까지 깨워서 미안하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기가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한 달 만에 경련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나고서는 밤에 더 이상 쥐가 나지 않으며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이렇게 해보시면 즉시 해결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축구 경기에서 쥐가 난 우리 편 선수에게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쥐가 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 발끝을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몸이 뻣뻣해서 발끝에 손이 닿지 않으시면 수건이나 타월을 발바닥에 걸치고 양끝을 잡고 당겨주셔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당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거든요. 15초 정도 유지했다가 잠깐 쉬고 다시 15초 반복해서 총 4번, 즉 60초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고통으로 몸을 일으키거나 주변에 수건을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35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터득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쥐가 나지 않은 다른 발을 이용해 쥐가 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쥐가 나지 않은 발의 뒤꿈치를 쥐가 난 발의 발가락 부분에 대고 천천히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 경련이 완화되었다면 이번엔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쥐가 난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무릎 아래 종아리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 다리 경련이 완화됩니다. 다리 경련이 심하신 분께 드리는 추가적인 팁은 경련이 가라앉았다고 바로 눕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다리를 바닥에 대고 가볍게 체중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져서 같은 밤에 다시 경련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탈수가 경련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침대 옆에 물 한 컵 정도는 항상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다리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사시는 74세 김태영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으로 거의 매일 밤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아내를 깨워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려드릴 예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한 달 후 경련 횟수가 주 1회 이하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잠자기 들기 전 5분 준비 운동하기입니다. 저녁 9시경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야간 경련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주세요. 뒤쪽 발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15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3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발목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좌우로 10번,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5번씩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서 부담 없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 요령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줄이려고 저녁 식사 후 물을 안 드시는데 이것이 야간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저녁 6시까지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세 번째로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적당한 무게의 이불을 사용하세요.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주무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영양소 보충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합니다. 바나나, 견과류, 녹색 채소, 우유 등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로 보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심각한 질병과 관련이 없지만 때로는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세 박미순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야간 경련으로 생각하고 지내셨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낮에도 다리가 저리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말초혈관 질환이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었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 신호들이니 각별히 주의해서 살피세요. 첫 번째로 경련의 양상이 변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련이 5분 이상 계속되거나 완전히 풀리지 않는 경우, 경련 후에도 근육이 계속 아프거나 붓는 경우, 양쪽 다리에 동시에 경련이 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동반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하는 경우, 발가락이나 발등이 차갑고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는 경우,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파행 증상,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경우, 극심한 갈증이나 소변량의 급격한 변화,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어지럼증, 발열이나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혈당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신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 심부전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경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 환자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합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투석 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다음 정보들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련 일지 작성하는 것인데요. 언제 경련이 발생했는지 날짜, 시간을 체크해 오세요. 어느 부위에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또한 동반된 다른 증상은 없었는지,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가 있다면 모든 약물과 건강식품, 영양제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이름과 용량을 적어 오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등은 경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운동, 식단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도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2주 정도만 기록해 오셔도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상황별 대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주무실 때는 다리가 직접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얇은 이불을 덮으세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가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장시간 차량 이동이나 비행기 여행 후에는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드세요. 감기나 몸살 등 몸이 아플 때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회복 기간 중에는 경련이 더 자주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 이온 음료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리 경련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세 이순덕 할머니는 주위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뜨거운 물로 찜질하라고 해서 했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랬더니 혈압이 더 올라갔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올바른 정보로 관리하신 후부터는 안전하게 경련을 예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아픈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멍이 들거나 다음 날까지 아픔이 지속된다면 너무 세게 한 것입니다.
적절한 압력은 기분 좋을 정도의 세기입니다. 마치 어깨를 주물러주는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경련이 오면 뜨거운 물주머니나 핫팩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미지근한 온도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로 마사지하거나 손바닥으로 비벼서 생긴 자연스러운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련이 나면 소금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 부종, 신장 부담을 일으킵니다.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다면 바나나, 우유, 견과류 같은 자연 식품을 통해 하시거나 의사 처방을 받아 적절한 보충제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로, 경련이 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경련을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다면 1주나 2주일 정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을 때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술을 마시면 근육이 이완되어 경련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오히려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경련을 악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즉시 스트레칭 60초 하기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이죠. 마사지 60초 하기입니다.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주물러주기. 이 2분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경련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잠자리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적절한 수분 섭취, 침실 환경 조성, 규칙적인 영양소 보충하기입니다. 35년간 여러분과 같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관심과 올바른 정보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실용적인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